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스포츠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찾아온 토토 해부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계시는 무료 정보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상 댓글란에 기재해 두었으니 편안하게 문의주세요.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9일 수요일 새벽 해외 축구 첫 번째 경기는 블랙번 대 셰필드 웬입니다. 먼저 블랙번은 7경기 연속 무승, 그중 5연패를 기록 중이며 팀 분위기는 바닥에 가까운 수준이다. 깨와 돈란이 전방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긴 하나 실질적인 마무리 능력과 침투 간결성이 부족하다. 중원 연결고리인 데니스와 브리튼의 부상 공백은 빌드업 안정성에 치명적이며 수비진도 워튼과 카르고보 이탈로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다. 전반적으로 무너진 팀 밸런스 속에서 패스의 방향성과 전환 속도 모두 정체되어 있는 상태다. 이어서 셰필드 웬즈데이는 후반기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팀으로 스미스와 잉겔손의 투톱 연계에 기반한 역습 전개가 매우 위협적이며 윈다스는 이선에서 볼 운반과 박스 침투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고 전체적인 수비 밸런스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 중이다. 최근 3경기에서 실점이 적고 중원 장악력도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어 원정이지만 밀릴 이유는 없는 구도다. 블랙번은 핵심 자원들의 이탈과 장기 부진 속에서 수비와 중원이 동시에 붕괴된 상태이며 공격에서도 개해와 돈란의 전개가 효율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셰필드는 최근 상승세와 안정적인 조직력을 바탕으로 원정에서도 충분히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고 전체적인 전개와 실전 컨디션을 고려하면 블랙번이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는 브리스 대 웨스브로입니다. 먼저 브리스톨 시티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좌우 윙백의 왕성한 활동량과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핵심으로 하는 전술을 구사한다. 윌리엄스와 버드가 중원에서 패스 전개에 능하며 웰스는 골문 앞에서 결정력 있는 피니시로 마무리를 책임지지만 측면 수비 자원인 테너와 베나로스가 이탈하면서 좌우 수비 밸런스에 다소 불안이 생긴 상태다. 맥널리의 부재도 후방에서 빌드업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어서 웨스트 브로미치는 4-4-2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방에서의 압박과 빠른 볼 회전 그리고 암스트롱과 어언 그랜트의 침투 능력을 활용한 수직적인 공격 전개가 강점이다. 디앙가나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 타이밍에서 우위를 가져오며 중원에서도 강한 압박으로 상대의 템포를 끊어내지만 다만 중앙 수비의 핵심인 아자이의 부상은 공중볼 수비에서 불안 요인이며 플레이메이커 웰레스의 결장도 공격 조율에 영향을 준다. 브리스톨은 전방 압박과 전개 속도에서 강점을 보이며 홈에서 더욱 활발한 공격을 이어갈 수 있다. 웨스트 브로미치는 침투 효율이 뛰어나지만 후방의 불안과 중원 연결 부재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양 팀의 수비 균열과 템포를 고려할 때 빠른 전개 속 다득점 양상이 유력하다. 세 번째 경기는 더비카운 대 벌리입니다. 먼저 더비카운티는 5백 기반의 수비적인 전술로 실점을 줄이며 승점을 쌓아가려는 운영을 고수한다. 하네스와 잭슨은 중원에서 수비 압박을 맡으며 아담스는 전방에서 간헐적인 침투와 연계를 수행하고 있지만 수비 조직의 중심인 넬슨, 오스본, 살베센이 모두 이탈했고 측면 커버 능력이 뛰어난 니안베까지 결장하면서 수비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파이브백을 활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세트피스 대응력과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현저히 떨어진다. 이어서 벌리는 포지션 플레이 중심의 점유율 전술과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장악하는 구조를 보인다. 포스터는 최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동시에 수행하며 브라운 힐과 앤서니는 중원과 이선 사이를 오가며 전개 속도를 이끌어내고 트레소로와 셸비의 이탈은 아쉽지만 빌드업 구조와 수비 커버가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측면과 중앙을 아우르는 조직적인 운영이 강점이다. 특히 롱볼에 대한 세컨볼 대응, 전환 타이밍 조절, 박스 근처 압박 등에서 리그 내 최상위 수준의 완성도를 자랑한다. 더비카운티는 핵심 수비 라인 이탈로 인해 수비적 전술이 무의미해지고 있으며 전방 압박과 간격 유지를 바탕으로 함벌리의 유기적인 경기 운영을 버텨내기 어렵다. 경기 전체의 구조와 리듬, 전개 흐름 모두 벌리가 장악할 수 있는 매치업이다. 네 번째 경기는 노리치 대 선덜랜드입니다. 먼저 노리치 시티는 포지션 플레이에 기반한 전개를 주도하는 팀으로 사전틀을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가 꽤 위협적이다. 다만 중원 자원 도일과 마오보, 수비 중심축인 크리센의 이탈로 인해 후방 조직력에서 불안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세트피스 수비나 전환 속도에서도 실점 리스크가 자주 발생하는 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다. 이어서 선더랜드는 4-4-2를 기반으로 한
탄탄한 수비 조직과 날카로운 역습 전개를 강점으로 하는 팀이다. 최근 부상자가 많지만 수비 라인의 중심 구성은 여전히 단단하며 경기 운영의 효율성이 높은 편이다. 특히 원정에서도 라인 간격을 잘 유지하며 빠른 공수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능력이 있다. 노리치는 전개력은 유지하고 있으나 핵심 수비 부재로 인해 실점 가능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선더랜드는 수비 조직력 유지와 전방의 빠른 마무리를 통해 원정에서도 충분히 흐름을 가져올 수 있다. 양 팀의 밸런스와 흐름을 감안하면 노리치가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경기는 아스널 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먼저 아스날은 전형적인 점유율 기반의 포지션 플레이를 구사하며 외대고루 중심의 전방 연계가 매우 유기적이고 트로사르와 마르티넬리가 좌우에서 넓은 폭을 활용해 상대 수비를 흔들고 세컨볼 싸움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인다. 다만 빅매치에서 전반적으로 조심스러운 흐름으로 출발하는 경향이 강하고 초반 라인을 쉽게 올리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어서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와 비니시우스를 활용한 역습 위주의 속도 전개가 강점이나 이번 경기처럼 아스날 원정에서는 안첼로티 감독 특유의 로우블록과 중앙 밀집 전술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득점 집중도는 후반 교체 카드 이후 올라가는 구조로 초반부터 열리는 형태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아스날과 레알 마드리드는 모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레알은 원정 경기에서 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할 전망이다. 아르테타와 안첼로티 두 감독의 운영 철학을 감안하면 난타전보다 루즈한 흐름 속 견제 위주의 공방이 펼쳐질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경기는 바이미넨 대 인테르입니다. 먼저 미넨은 콤파니 체제에서 포백 기반의 전술 완성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좌우 하프스페이스 침투가 공격 패턴의 핵심이다. 올리세가 넓은 측면에서 커싱과 볼 전개를 통해 유리한 1대1 구도를 만들고 케인이 중앙에서 마무리를 책임지는 구조이며 고레츠카는 중원에서 공격 전개와 수비 커버를 동시에 수행하며 측면 밸런스가 뛰어나다. 포백 시스템을 활용한 측면 오버래핑과 이선 합류 플레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어서 미넨은 포백과 투볼란치 시스템을 기반으로 좌우 측면 활용도가 높으며 상대 3백 구조의 약점을 정조준할 수 있는 전력을 갖췄으며 특히 올리세의 측면 전개와 케인의 침투 능력은 인터밀란의 좌우 수비 커버가 느려지는 구간에서 결정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전체적인 전술 상성과 측면 숫자 싸움, 수비 라인의 회복 속도를 고려하면 미넨이 전반적으로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다. 바이에른 미넨은 포백 시스템을 바탕으로 좌우 측면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는 패턴이 전술적으로 매우 세련된 팀이다. 인터밀란은 3백 구조에서 윙백 가담이 늦어질 경우 이 공간을 막아내기 어렵고 미넨의 공격 패턴의 수세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바이에른 미넨 승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 토토를 좋아하지만 승률이 낮아 고민이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고 좋은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수익을 위해서 이상한 곳에서 귀한 돈 날리시지 마시고 여러 유튜브에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